부천시 도시재생혁신파크 사업주에 포함됐던 원미 어울마당이 광역동 폐지로 인한 청사 활용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 시설도 아직 이주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이 담긴 자료가 최근 온라인에 유출된 가운데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상인 조직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0개의 상인회를 선정해 상인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1월 김포 통진읍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내려졌던 김포 돼지농가 이동 제한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이 담긴 자료가 최근 온라인 공간에 유출된 가운데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학생 인권단체 대표인 김모구는 지난달 27일 자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주관한 경기도 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통지서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내용 증명에서 시험에 응시한 27만여 명의 학생은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기도 교육청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특히 민감 정보인 개인별 성적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총 270억 3,59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며 3월 10일까지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군은 한 법무법인 측의 자문에 각종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인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내용 증명이 들어오면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천 원미동 일대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광역동 폐지로 인한 행정 개편까지 예고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당장 원미구가 복원된다는 가정하에 청사 활용 방안도 막막한 상황인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원미동 71번지. 원미 어울마당은 과거 부천시청 원미구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현재는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와 경기 일자리재단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이미 곳곳이 심하게 노후됐습니다. 맞은편 만화창작 스튜디오를 포함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이곳은 오는 2025년까지 산업과 상업, 주거 기능을 복합한 부천혁신파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1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만 1,800억 원 이상입니다. 문제는 도시재생 추진과 동시에 부천이 10개월 후인 내년 1월 광역동 폐지, 즉 행정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천 혁신파크 추진을 비롯해 광역동 폐지와 구 복원을 위한 청사 마련까지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 부활에 대한 행안부 승인은 아직입니다. 이대로라면 구 복원이 되더라도 행정 업무를 처리할 제대로 된 원미구 청사가 없어 당분간 불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미 어울마당 내 입주시설 대부분이 아직 이주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주 계획은 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서요. 지금 공개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문제는 당초 부천 혁신파크 계획안에도 현행 광역동 체제의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정도 규모를 수용하는 구상으로만 잡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전 컨설팅 단계인데 행정 개편 기준에 맞춰 공공청사 면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구두상으로 협의 중인 내용으로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구 복원에 대한 행안부 승인이 선행돼야만 부천 혁신파크 추진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광역동에 대한 준비에서부터 미비한 것이고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도시 재생 사업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이고요. 광역동을 폐지하는 그 시점에는 무조건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또다시 행정체계가 그렇게 흐트러지는 거는 시민들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부천 혁신파크 사업 추진 동안 사용할 원미구 임시청사의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시했던 종합운동장 가건물 축조나 유휴공간 활용, 업무시설 임차 등 모든 대안들이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각종 개발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공원 녹지로 조성합니다. 도는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사업에 대한 조건으로 개발 제한구역 내 훼손지 5제곱킬로미터, 축구장 703개 면적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은 해제 예정 사업 대상지가 아닌 인근에 훼손된 개발 제한 구역을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상인 조직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천시는 상인회의 공동 마케팅과 상권 공동시설 현대화,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신청 상인회 중 10곳을 선정해 상인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이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나눈 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지난해 여름 동두천에서 만난 바 있는 만큼 지역 현안 논의에 진전된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주목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포천시 미래중심 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 광역교통팀 나창호 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시장 백 시장님과 원희룡 장관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포천시는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접경 지역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해 철도, 고속도로 등 SOC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장관님 면담을 추진했고 장관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에게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현안들에 좀 집중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포천 철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GTX 2노선 포천 연장, 군부대 이전 예정 부지 신도시 건설 추진 등 총 3가지의 지역 현안을 건의했으며 특히 포천 철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포천시 철원군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체결한 공동 건의문과 약 33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같이 전달했습니다. 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이 GTX 2노선 포천 연장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왔을지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답변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는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떨어뜨리고 안 해주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GTX 2노선에 대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중앙정부의 의지를 계속해서 유도해 가는 게 지역 현안을 좀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포천시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의한 현안은 단기간에 매듭짓기 어려운 사업들로 이제 첫걸음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낮은 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미래중심 도시추진단 나창호 팀장이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기 때문인데요.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개학 첫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등교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반갑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직은 감염 걱정을 우선시한 겁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500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백신 추가 접종률은 13.7%에 그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줄었지만 아직 종식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지역 돼지 농장들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1월 김포 통지읍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이후 주변 농장 6곳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후 30일 동안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6곳 모두 정밀 검사도 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어 지난달 28일자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김포시는 방역 때 이동 제한은 해제됐지만 야생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지역에 출몰하고 있는 만큼 농장 방역은 강도 높게 유지해달라고 농가들에 당부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가 2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출범한 인천지역협의회는 위원 2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위원들은 시민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중앙정부와 지역 간 가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출범식을 마친 인천지역협의회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방안을 최초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갈등관리조정관을 도입해 운영해온 인천 부평구가 최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갈등관리 사업 10개를 선정했습니다. 부평구의 기존 갈등관리 사업은 캠프마켓 반환 개발과 군부대 통합 재배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 참여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일신 부계 지역 중학교 신설, 제1113 공병단 부지 도시개발 사업 등 6개입니다. 심사를 통해 구민이 원하는 삼보급단 개발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갈산 변환소 증축 허가 신청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등 4개를 추가했습니다. 부평구는 맞춤형 갈등관리 사업 시스템으로 주민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해당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구례, 마산동 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센터의 유해성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해당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데이터 센터 건립이 가시화되는 동안 김포시는 법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차례 주민 공청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김포시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개인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핵심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방지와 지역 불균형 해소라고 강조하며 인구 감소 지역 차별화 정책으로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지난 27일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 화재에서 방음시설에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점이 화재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 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의원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방음 터널이 수도권에 47곳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안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 희망자는 이달 10일과 17일 사이 인천시에 먼저 참가 신청을 하고 오는 5월까지 공모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7년까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설계 용역에 착수해 빠르면 2025년쯤 신청사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김포 구례동 상업지구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합니다. 구례동 문화의 거리는 구례역 상업지구에서 호수공원을 잇는 1.4km의 구간인데요. 김포시는 이 거리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쉼터 11곳과 광장 4곳, 물놀이 공간 2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지역 중고 자동차 매매조합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중소사업자의 침체가 예상돼 소비자 신뢰 회복, 건전한 시장 문화 조성 등을 이유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부천 매매단지 주변 중심으로 상품용 차량의 불법 주차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매매조합에 전달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부천도 매출 하락 등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6만 원이고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